자, 반갑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안 돼서 이거 수리 좀 맡기느라고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르게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저희 그 패밀리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사실 저도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이라고 해서 막 소설 같은 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동북아에서는 둘 중 하나예요.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한국에서 2차 한국 전쟁이 발생하는 거를 누구보다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상징 타워도 있죠. 월드 타워도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우건설이랑 같이 트럼프 월드 타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월드 타워 이 상징물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2차 한국 전쟁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미군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이 지금 뭐 동남아시아라 이런 곳들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2만 명, 3만 명씩 될까요? 그리고 전략적인 자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이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사실 중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산당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오히려 그 세력 간의 싸움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같은 연합체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최근에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있었구나.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 최근에 언급하는 것들 보면 심상치가 않죠. 예전이랑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내용들이 그게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할 만도 하겠죠. 이게. 자, 근데 이들의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엄청난 막강한 또 이제 그 금융 패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군사적인 군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휘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테스트로 미국 내에서 뭐 예를 들어 미군들이나 이런 것들 방위군들이나 이런 것들 배치한 것도 있고 뭐 자칫 잘못하면은 뭐 미국에서 뭐 내전처럼 비슷하게 그 캘리포니아였나요? 그 LA였나? 그쪽에서 발생할 뻔도 했죠. 그 시위대들 막 이제 격상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세력들 간의 싸움으로 갔을 때 그래도 뭔가 승산이 있는 쪽은 군부를 장악하고 군부를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이 승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건 김정은이기 때문에 북한에 세력 간의 싸움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여기 또 이제 한국의 대통령도 이제 한 번 더 있죠. 자,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최악의 카드가 될 거예요. 일단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결국에는 한반도는 두 가지 운명에 처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누가 대통령이어서 누구 때문에 돼서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통일을 두고서 결국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뭐 이 통일에 대한 이제 패권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아시아 패권이라고 해야 되나? 북극 항로도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아시아의 패권은 제가 볼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일본, 지금은 중국, 다음은 한국, 코리아가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고, 노스 코리아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통일 한반도가 될 거다. 자, 근데 통일 한반도의 패권이 붙여주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외세로부터의 침입, 없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일 한반도의 같은 말은 뭐냐?
중국의 공산당이 해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도 관련이 있겠죠. 자, 중국의 공산당이 해체가 되고 사실 통일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이어지는 북극 항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한반도의 패권은 사실 외세로부터 위협하는 이제 누군가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혈이 뚫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위에는 북한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일본, 뭐 아래는 뭐 이제 대만, 필리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한 곳을 딱 이제 우리는 이쪽 라인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란 말이죠. 왼쪽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근데 나중에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는 혈이 뚫리거든요. 근데 그 혈이 뚫리고 그 다음 전제 조건은 그 외세로부터 침입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변수가 없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그쯤 됐을 때는 중국의 공산당도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는 과정이 통일 한반도의 목표 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어차피 통일 한반도 그리고 혹여나 혹시 모를 앞으로 다가오는 미중 전쟁 영역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도 싸우는 과정에서 아시아가 휘말릴 수밖에 없을 텐데 굳이 2차 한국 전쟁으로 가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왜 굳이 손해를 병력 손실을? 그쵸? 그러면 병력 손실 없이 지금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만나서 이제 통일을 바라보면서 정상회담 하는 것처럼 평화 통일 쪽을 당연히 추진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사실. 사실상 평화 통일을 해버리고 미군을 이제 북한 국경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버리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쟁 없이도 영토가 넓어지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들이 넓어지는 건데 아마 이걸 두고서 유사 전쟁과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방어 모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 뭐 최고의 시나리오로만 보면은 그냥 2차 한국 전쟁 없이 통일 한반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 뭐 틱톡 같은 것들 인수를 해버려 가지고 중국의 중국 인민군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의 그 중국 일반 인민들 요즘에는 다 틱톡이랑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프로파간다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내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리면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또 아이러니하게 시진핑 주석도 그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역사관을 보면요. 하나씩 뭔가 변칙적인 것들이 하나씩 껴 있어요. 뭔가 어 변칙적인 것들이. 뭐 최근에 헝다 사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앞으로 뭐 이대로만 간다면은 틱톡 인수해 버리고 경주에서 뭐 이제 평화 회담처럼 해 버리고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뭐 중간에 뭔가 좀 변수가 하나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2차 팬데믹이 됐던 뭐 새로운 것들이 하나 발생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전쟁 없이 뭐 IMF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그 자본들의 한 대다수는 이제 중국의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IMF로 이제 자본들이 이제 털리면은 그 사이에 이미 미국에선 자본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손바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손바뀜. 그러니까 전쟁 없이 가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말 그 연결을 해보면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로 갈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만 보면 경주에서 평화통일 관련돼서 이제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평화를 논의를 하고 평화통일하고 뭐 틱톡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 줘버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같은 것들 이제 조금 더 유예를 하는 거죠. 뭐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갑자기 시장을 개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금융시장. 금융시장인데 크립토를 개방을 해버려.
그러면 크립토를 개방을 하면 오히려 골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평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휴전 잠깐 해버리고 일단 나토랑 어쨌든 러시아 싸울 거니까 좀 재정비 재무장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골드 가격도 떨어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골드 가격 떨구면서 비트코인 가격 올리면서 달러 가격, 달러에 대한 지분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을 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력 간의 싸움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 달러의 지위가 오히려 약세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들은 신달러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신달러. 골드 떨어져야 돼요. 크립토 올라. 자, 이게 두 개가, 자, 달러랑 골드로만 볼게요. 요 두 개 안전자산이 오히려 떨어지고서 크립토가 올라가는 상황이, 사실 뭐 예를 들어 2차 팬데믹이나 뭐 유사 IMF나 이런 경제 대공황이 됐을 때 크립토가 혜택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이 아니고 전쟁 쪽으로 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될 거고요.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크립토가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건데, 크립토가 반대로 떨어지면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USDT, USD1, 뭐 예를 들어 USD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두고서 저희가 모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가냐. 그러니까 결국엔 대공황은 옵션인데, 전쟁도 마찬가지고 요 두 개가 디커플링이 되는 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놈 두 개가 떨어지고 크립토가 올라가거나, 크립토가 올라가고서 크립토가 떨어지고 요놈 두 개가 더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한국 전쟁은, 장국 전쟁은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미국이 업어키웠어요. 사실 한국의 존재 자체는 6.25 때 인천 상륙작전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한국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유엔에서 급하게 승인해서 유엔군들 지원왔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6.25 전쟁까지 알겠죠.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군도 철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북한군이 갑자기 들어온 건데, 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엔에서 급하게 승인을 받고 유엔 지원군들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님의 상륙작전으로, 그때부터 사실상 한국이 존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끝까지 넘어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공군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교전 싸움이 한 3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38선을 다 긋고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피해를 받기도 하겠지만, 유엔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때는 다 같이.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랑 이제 미국이랑 일본은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이쪽에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었으니까 피해를 이미 봤었는데도 6.25 때 이제 전쟁으로 또 이제 휘말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이랑 한국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프라도 많이 구축을 하고요. 사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이후에 많은 지원들과 구축들이 됐었고, 지금의 한국에 사실 기반이 되는 거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또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반미 감정을 좀 키우려는 쪽도 있는 거고, 사실 지금은 사실 예전 역사만 보더라도 반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역사를 모르니까 반미를 하는 것도 있는데, 내 밥그릇이 조금, 내 밥그릇만 건들지 않으면 사실 뭐 상관없거든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피해를 안 본다면 사실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면 어떻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느냐가 딱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서 예전부터 뭐 한국에 대한 존재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중국도 사실 예전에 일본이랑 중일 전쟁을 했을 때 오히려 중국 쪽에 영국, 프랑스, 미국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이랑 같이 싸웠던 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 프랑스, 미국군이 더 많이 싸웠고, 뭐 여기에 또 이제 플러스 대만도 있어요. 그때 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랑도 싸울 때.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한국이랑 중국이랑 뭔가 좀 은혜를 받긴 했죠. 은혜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중국이랑 한국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한국도 6.25 전쟁 때 유엔군 없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한국과 중국의 포지션이 조금 나중에 되면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선거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될 겁니다. 선거, 국제 선거.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트리거가 될 건데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해요. 결국엔 이쪽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이제 대선 투표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하겠지만, 디지털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들이 투표를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이제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이제는 역지사지로, 이제는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국가들이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가 됐으니까, 동북아시아의 전쟁 지역이 사실 명확하긴 하죠. 여기 뭐 대만도 있겠지만.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한국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과거 상황이랑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대만, 한국, 중국 이쪽 다 영토가 휘말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신에 이제 일본이랑 미국의 그 태평양 지역은 예전에 피해가 컸던 만큼 여기는 좀 이제 안전하겠죠. 근데 뭐 이거는 또 어디까지는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최대한 에스토니아 뭐 나토 영토를 방어를 할 거다. 일단 좀 평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평화 쪽으로는 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 거는 노스코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스코리아가 키를 가지고 있고요. 북한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극적으로, 예를 들어 북한에서 에이펙 그 경주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어 그 남북 정상회담처럼 남북도 모이고 미국, 중국도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린다? 최고의 시나리오죠 사실. 전쟁 없이. 서로 이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줄 거 주고 "잠깐 우리 평화 쪽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푸틴 대통령도 "우리 잠깐 이제 휴전하겠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직 아니잖아요. 나토는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최곤데, 이게 결국에는 이걸 두고서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어서 전쟁 쪽으로 쭉 가냐 평화 쪽으로 가냐, 그걸 두고 이제 싸움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터질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가 됐든. 근데 시기가 문제인데, 시기가 2026 년이다로 볼 수도 있고 2027 년이다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올해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9월 29일 되기 전에 뭔가가 터져야 될 거예요, 무조건. 오히려 한국에서 바라는 상황은, 예를 들어 뭐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한국의 상황들을 오피셜로다가 이제 언급을 해 주는 거, 오피셜 트럼프처럼 이제 언급을 해 주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오히려 많은 힘을 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양안 있죠. 중국, 대만에서 갑자기 무력으로 침공을 하면서 양안 전쟁이 터지면서 일단은 한국에서는 분쟁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비상 상황은 발생을 할 겁니다. 뭐 당장 바로 이제 미군정으로 대체가 되진 않겠지만, 미군정으로 대체가 되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선거가 밝혀져야 돼, 선거. 어. 그러면 양안 전쟁이 먼저 발생하면 한국 자국에 있는 그런 이제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추방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지금 이제 시민권이라든지 비자 같은 것들 강도를 높이고 있죠. 뭐 10만 달러 있어야 되고 골든 패스도 막 이제 몇십만 달러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여러 나라 여러 나라들도 이제 시민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든 패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텐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어쨌든 미군에서 또 그렇고 그 내부적인 상황들을 또 이제 야한 전쟁이 먼저 발생을 한다면 쪼금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북한만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스탑하면 되죠. 북한만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의 내부 상황들은 어쨌든 중국이랑 대만에서 그렇게 대만 해협 쪽에서 전쟁이 발생 중이니까 그러면 대만 쪽에다가 이제 대만도 이제 잘 사는 국가잖아요 사실. TSMC를 기반으로. GDP가 이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무기를 지원하기보다는 나토에서 구매를 하는 것처럼 무기를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대만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만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내부적인 상황들을 미국이 그냥 깔끔하게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오히려 후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게 먼저 벌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냥 무난한 거는 그거거든요. 일단은 양안 전쟁이 되기 전에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의 병력들이나 미군의 병력들을 묶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 대만이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례적으로 만약에 양안 전쟁만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를 들어 어 그 인도 파키스탄처럼 이란 이스라엘처럼 어 태국 캄보디아처럼 계속 동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동쪽으로 오고 있으면은 지금 무난한 게 중국, 대만, 북한, 한국인데 그걸 바로 뛰어넘어 가지고 북한, 한국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동쪽으로 오는 거면 점점 동쪽으로 오는 거면 중국, 대만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힘을 많이 써준 거고 승리를 한 거죠, 완전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신세력들은 무조건 승리를 합니다. 지금 이게 몇십 년짜리 그런 패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뭔가 변칙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처럼 변수가 발생하는 거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변수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서 먼저 발생을 하는 게 그게 변수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분쟁이 동북아에서 발생을 한다면 양안 전쟁이 지금 이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먼저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변수인데 그 그 상황은 아마 3차 세계대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양안 쪽에서 먼저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남북이 사실 이제 뭐 한국에서도 온전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유사 이제 뭐 11호처럼 그런 분위기로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남북 전쟁보다는 좀 피해가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나팔절 사실 나팔절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저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 2023 년에요. 초막절이었나? 초막절 마지막이었나요 그때가?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을 당시가 2023년 초막절이었나? 초막절. 초막절에 마지막 날이 10월 6 일이었어요. 유대교 명절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 10월 6일 날에 하필이면 하마스가 침공을 했단 말이죠. 자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유대교 명절 비슷한 구간에 분명히 분쟁이 발생한다면 확률상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팔절 구간을 그래서 한번 일단 예의주시를 한 거고 최근에 블러드문이랑 이런 것들 뜨고 나서 미국에서 큰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저희가 모르는 이해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세력들 간의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개인들도 그거를 좀 영향을 받는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평화로웠다면. 그래서 이제 나팔절 구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기간 이 사이에 뭔가 벌어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벌어진다면 9월 29일 그때가 되기 전에 뭔가 나야겠죠. 어쨌든 오히려 아무 일 안 나고 9월 29일 이후까지 되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다가올 수도 있을걸요. 오히려. 그거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9월 29일이 그게 왜 그거 중요한지. 이미 사실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빌드업은 많이 됐었잖아요. 그 뭐 쿠 그 뭐냐 어디 회사로다가 그 뭐냐 6월 달 되기 전에도 그거 뭐 돌아다니지 않았나요 그거? 대용량.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쟁 자체가 안 난다고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진짜 찐 팬데믹이 오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오히려 진짜 집에만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 뭐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코인 쪽에는 좀 불장이 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집에서 트레이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변수로 이제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을 한다면은 또 이제 어디서 먼저 나느냐, 북한에서 먼저 나느냐, 양안에서 먼저 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을 때는 다음 차례는 중국 대만인데 그게 아니고 변수를 깨버리면은 그거는 또 이제 큰일인 거고. 어찌 됐든 지금 정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경주 에이펙까지 무난히 아무 일 없이 가면 좋겠지만은 어 나팔절과 9월 29일 되기 전에 많은 또 이제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기를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어쨌든 큰 관점에서 보면 둘 중 하나겠네요. 예를 들어 이제 제2의 IMF가 오든가 전쟁이 오든가 둘 중 하나. 아이러니하게 제2의 IMF가 오면요. 오히려 크립토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코인 쪽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의 IMF가 아니고 전쟁이 오면은 반대로 하락을 할 거고. 그게 이제 골드와 달러, 크립토가 디커플링 되는 것들이 또 이제 묶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